여러분, 부엌에 가득 퍼지는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따뜻한 생선구이.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부드럽고 짭조름한 하얀 생선살 한 점을 큼직하게 떼어내어 올려서 입안 가득 넣으면 참으로 든든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붉은 고기보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왠지 모르게 내 몸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은 매일 저녁 밥상에 정성스럽게 생선을 올리시곤 합니다. 생선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하고 고마운 반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주 맛있게 드시고 있는 바로 그 생선 한 점이 아무런 통증이나 소리도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서서히 찢어놓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에는 평생 차가운 투석기 곁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편도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붉은 고기보다 맑은 바다에서 온 생선을 매일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거나 생선은 무조건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현재 상태, 특히 이미 약해진 콩팥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서 아무 생선이나 사서 식탁에 올린다면 그것은 훌륭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쉼없이 일하는 혈액 필터에 치명적이고 무서운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위치한 누리 신장 클리닉과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장 전문가 남현진입니다. 저는 지난 15년이라는 긴 진료 시간 동안 절망적인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왔습니다. 그 아픈 과정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챙겨 드셨던 밥상 위의 음식 때문에 오히려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진료실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목격하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특히 노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처럼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남은 평온해야 할 인생 전체를 병상에 영원히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너무나도 자주 올라오지만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려야 할 최악의 콩팥 파괴 생선 3가지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서운 위험성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의 무거운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앞으로 30년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진짜 구세주 같은 훌륭하고 착한 생선들도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 당장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의 결과는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으로 다가옵니다. 늦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고 고쳐야만 합니다. 저를 믿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속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조용히 일하는 가장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장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소중한 콩팥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이 콩팥을 소리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고독한 전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바다와 거대한 도시라고 가정해 본다면 콩팥은 그 거대한 도시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와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아주 정교하고 훌륭한 최첨단 정수 장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젊고 아주 건강할 때 이 훌륭한 필터는 너무나도 튼튼해서 웬만한 거친 찌꺼기나 치명적인 독소는 아주 거뜬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60세라는 나이를 넘기게 되면 우리 몸의 내부 상황은 아주 완전히 무섭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순간의 쉼 없이 무리하게 작동해 온 콩팥 내부의 미세하고 촘촘한 여과망은 마치 아주 오래되어 심하게 얇아진 낡은 비단천처럼 그 본래의 탄력을 잃고 너덜너덜해집니다. 아주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너무 쉽게 찢어지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조금만 무거운 찌꺼기가 혈관을 타고 들어와도 금방 꽉 막혀버리는 아주 연약하고 극도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겠다며 신장에 좋은 음식부터 아주 황급히 여기저기 찾아다니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주변 지인들이 막연하게 좋다고 칭찬하는 것들을 무작정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순서가 아주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내 연약한 콩팥을 잔인하게 찢어놓고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우리 밥상 위에 아주 무서운 적들을 먼저 확실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싸고 귀한 보약 같은 음식을 매일 챙겨 먹어도 그것은 밑빠진 커다란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어리석은 행동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오히려 잔뜩 약해진 콩팥에 더 엄청나게 큰 부담을 억지로 주어 결국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는 무서운 속도를 더욱 무섭게 앞당길 뿐입니다. 콩팥이라는 장기가 가진 가장 무섭고 잔인한 특징은 바로 완벽한 침묵입니다. 우리의 위나 장은 조금만 상해도 몹시 쓰리고 심하게 아파서 당장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콩팥 내부 깊은 곳에는 통증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능의 무려 70%가 완전히 산산조각 파괴되어 결국 기능이 멈추고 정지될 때까지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거울 속 눈 주위가 퉁퉁 심하게 부어 있거나 하루를 마치는 저녁 무렵이 되면 양쪽 발목과 종아리 다리가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부어오르는 불쾌한 느낌을 자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화장실에서 소변 볼일을 보았는데 하얀 비누 거품처럼 탁한 장거품이 찌꺼기처럼 부글부글 생겨서 변기물을 여러 번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분 나쁜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작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뚜렷한 이상 증상들을 그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오늘 하루 일과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며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무시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자각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절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붓기와 탁한 거품료는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하던 콩팥이 낭떠러지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해 내지르는 아주 처절하고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무너지는 잔혹한 과정은 겉으로 절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참으로 조용하고 소름 끼치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통증이 없다는 그 어리석고 안일한 착각이 우리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매일매일 서서히 밀어넣고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매일 먹던 생선이 어느 순간 우리 몸속에서 무서운 독으로 돌변하여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선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이 생선에 숨겨진 세 가지 거대한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잔인하게 찢어놓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소금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삼투압의 압력입니다. 우리가 짭짤하게 간이 된 생선을 맛있게 먹으면 우리 몸은 그 높아진 농도를 억지로 낮추기 위해서 혈관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부의 압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그 거대한 압력은 콩팥 속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수많은 미세 혈관들을 거침없이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오래되어 낡고 얇아진 고무 호스에 엄청나게 강한 물줄기를 계속해서 거칠게 쏘아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콩팥의 얇은 여과망은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압력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참하게 찢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숨 막히게 하는 무서운 짐은 바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내는 요독이라는 찌꺼기입니다. 생선은 분명 우리 몸에 필요한 질이 아주 좋은 훌륭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단백질이 분해되고 남은 커다란 노폐물들이 밖으로 제대로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가득 쌓이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몸을 구성하는 훌륭한 영양소였던 것이 콩팥이 심하게 지치고 병들었을 때는 밖으로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콩팥의 좁은 필터 구멍마다 이 거대하고 단단한 쓰레기들이 꽉꽉 막혀버리는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과 필터가 꽉 막히면 콩팥은 자신의 남은 힘을 전부 다해 억지로 쥐어짜며 극도로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하고 결국 급격하게 수명을 다하며 죽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콩팥세포를 직접적으로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피 속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중금속입니다.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 생선에 축적된 수은과 같은 오염 물질들은 소금이나 단백질 찌꺼기와는 그 파괴적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순물들은 아주 무겁고 끈적끈적해서 콩팥의 섬세하고 얇은 세포벽에 마치 찰거머리처럼 지독하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지독하게 달라붙은 중금속 찌꺼기들은 우리가 소변을 본다고 해서 물과 함께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끈질기게 머물며 끊임없이 지독한 독성을 내뿜어 콩팥 내부 전체에 만성적이고 심각한 염증을 불태우듯 일으킵니다. 이토록 무섭게 소금의 거대한 압력에 찢어지고 거대한 단백질 찌꺼기에 꽉 막힌 끔찍한 상태에서 끈적한 중금속마저 연약한 세포를 계속해서 잔인하게 괴롭힌다면 아무리 튼튼하고 강한 콩팥이라도 절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이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매일 밤낮으로 홀로 외롭게 견뎌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진찰하며 언제나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또 다짐하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훌륭한 음식일지라도 나의 망가진 장기가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피해야 할 치명적인 독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이 무서운 세 가지 파괴적인 짐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엾고 지친 콩팥을 부드럽게 구출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또 호소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밥상 위의 암살자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인 멸치볶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식탁에 달콤하고 짭짤하게 볶아낸 마른 멸치 반찬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바삭하고 고소해서 입맛을 돋우는데 이만한 반찬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하고 맛있는 멸치볶음이 약해진 콩팥에는 무시무시한 나트륨 폭탄이자 염증 유발 폭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멸치를 햇볕에 바짝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모두 날아가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소금기와 칼륨 그리고 인과 같은 미네랄 성분은 고스란히 농축됩니다. 심지어 부피가 작아져서 우리가 한 번에 먹는 양은 훌쩍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간장과 설탕 혹은 물엿을 잔뜩 넣고 뜨거운 불에서 볶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과 당분이 높은 열을 만나면서 당독소라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염증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68살 김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에 밥맛이 없을 때마다 이 달콤하고 짭조름한 멸치볶음을 밥물에 말아서 훌훌 드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뼈 건강에 좋은 멸치를 먹으니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올라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단 2년 만에 콩팥 기능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신장 질환 3기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매일 무심코 집어먹던 그 멸치볶음 때문이었습니다. 농축된 소금 덩어리인 마른 멸치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그 어마어마한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24시간 내내 피 터지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달달하게 볶는 과정에서 생긴 끈적끈적한 당독소가 콩팥의 미세한 핏줄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약해진 콩팥은 도저히 그 엄청난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두 손을 들고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이미 나이 들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과 인성분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면 콩팥의 여과 필터는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인성분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피 속의 인 수치가 높아지면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려워지고 뼈가 오히려 약해지며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관 석회화 현상까지 찾아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열심히 챙겨 드신 멸치가 도리어 혈관을 막고 콩팥을 질식시키는 잔인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짭짤한 멸치볶음 한 젓가락이 입에서는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콩팥은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니까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에게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내 몸이 그것을 소화하고 배출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식탁 앞에서 무심코 하는 그 익숙한 젓가락질 한 번이 훗날 투석기 앞에서의 뼈저린 후회로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무심코 꺼내 드시던 멸치볶음 반찬통을 이제는 냉장고에서 단호하게 치우셔야 할 때입니다. 콩팥은 아주 조용하게 망가지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가혹합니다. 첫 번째 살인마인 짭조름한 마른 생선 반찬의 위험성을 이제 확실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밥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무서운 두 번째 살인마가 숨어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생선의 정체는 다음 순서에서 곧바로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굳게 먹고 냉장고 문을 열어 위험한 반찬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두 번째 무서운 암살자를 서둘러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고급스러운 외식 메뉴인 생선회와 짭조름한 밥도둑인 해산물 장입니다.
아주 많은 어르신들께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날것에 생선회나 값비싼 간장게장과 새우장이 입맛을 살려주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최고의 고급 영양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비싸고 귀한 음식이니 당연히 늙고 지친 내 몸에도 무조건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값비싼 생선회가 콩팥 기능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바다를 헤엄치던 생선을 불에 익히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서운 세균과 끔찍한 기생충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콩팥과 간이 아주 젊고 튼튼한 사람들의 훌륭한 면역 체계는 이러한 세균들을 위산과 방어세포로 가볍게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 콩팥의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몸 전체를 지키는 면역의 방패가 이미 종이장처럼 얇게 찢어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몸속으로 비브리오균 같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바다 세균이 무방비하게 쏟아져 들어오면 세균들은 핏속을 미친 듯이 헤엄치며 온몸으로 퍼져나가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폐혈증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해산물장은 어떨까요? 부패를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을 쏟아부어 절여낸 간장게장은 그야말로 나트륨과 각종 독소들의 무서운 웅덩이입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이 거대한 소금물을 그대로 들이켜면 혈관의 압력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콩팥의 미세한 여과망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72살 최정호 어르신의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연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병원에서 가벼운 시술을 받고 퇴원하신 후 잃어버린 기력과 체력을 든든하게 회복하시겠다며 몹시 비싸고 질 좋은 생선회를 일부러 푸짐하게 사서 드셨습니다. 비싼 음식이니 당연히 무너진 건강을 튼튼하게 되살려줄 것이라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쉴 새 없이 구토를 하시고 밤새도록 심각한 끔찍한 설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걷잡을 수 없이 바닥나면서 극심한 탈수 증세가 왔고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완전히 바짝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어르신의 연약한 콩팥은 그 끔찍한 세균 감염과 수분 부족의 충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급성 신손상으로 완전히 작동을 멈추어 버린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투석 기계를 급하게 돌려야만 했고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굵은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체력을 보충하겠다며 굳게 믿고 먹었던 그 비싸고 귀한 생선의 단 한 접시가 콩팥의 숨통을 단숨에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끔찍한 사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은 결코 크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나의 방어 능력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음식의 독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치료법입니다. 익히지 않은 날생선과 짠 간장에 푹 담근 해산물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밥상에서 단호하고 매몰차게 치우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의 유혹 이면에는 여러분의 남은 평온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섭고 치명적인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철저하게 멀리하는 작은 지혜와 매일의 조심스러운 식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제발 가슴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하고 지친 생명의 장기라는 점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즐거운 순간의 짧은 행복을 위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현명하게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밥상을 끔찍하게 위협하는 세 번째 무서운 생선의 정체를 지체 없이 곧바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눈을 절대로 떼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또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콩팥을 무참히 파괴하는 세 번째 밥상 위 암살자의 정체를 밝힐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 혹은 입맛이 없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먹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생선 요리입니다. 두툼하고 뽀얀 생선살에 밀가루나 튀김옷을 골고루 입혀서 펄펄 끓는 기름에 푹 담가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생선은 그 고소한 냄새만으로도 잃어버린 식욕을 확 살려주는 참으로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기막히게 맛있는 식감 때문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맑게 끓이거나 부드럽게 찌는 조리 방식보다 기름에 튀기는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시고 자주 식탁에 올리십니다. 값비싸고 질 좋은 생선을 먹으니까 튀겨서 먹어도 당연히 내 몸에 아주 좋을 것이라는 몹시 흔하고 치명적인 착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기름에 흠뻑 젖은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생선은 이미 늙고 약해진 콩팥을 향해 곧바로 돌진하는 최악의 독소 덩어리로 완벽하게 변질된 상태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셔야만 합니다. 생선이 품고 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펄펄 끓는 뜨거운 튀기기, 온도와 끔찍하게 만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무섭고 파괴적인 염증 폭탄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최종당화 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 끈적끈적한 독소는 우리의 맑은 혈관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주범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흘러야 할 혈액을 마치 아주 오래 방치된 끈적한 물엿이나 진흙처럼 몹시 탁하고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배웠던 65살 박순자 여사님의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아주 싫어하셔서 무조건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생선을 바삭하게 튀기듯이 바싹 조리해 드시는 것을 참으로 즐기셨습니다. 생선 껍질에 좋은 기름이 몸에 흡수되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으시며 그 바삭하고 짭조름한 껍질까지 매일 남김없이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비누, 거품 같은 몹시 탁한 거품이 변기에 생기기 시작했고 몸은 바위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놀랍게도 단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콩팥 내부의 미세한 여과망이 끔찍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심각한 단계로 진행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비극적이고 끔찍한 원인은 바로 매일 섭취한 튀긴 생선의 나쁜 지방과 뜨거운 열에 의해 변형된 악성 독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콩팥은 맑은 피를 걸러내기도 벅찬 아주 섬세하고 얇은 미세한 체망과 같습니다. 그런데 튀긴 생선이 만들어낸 끈적하고 탁한 피와 혈관을 굳게 만드는 악성 독소가 한꺼번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의 얇은 체망은 순식간에 더러운 기름때로 꽉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진 고기 국물을 계속해서 버리면 배수구 거름망이 결국 하얀 기름때로 꽉 막혀서 물이 전혀 빠지지 않고 역류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끔찍한 원리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지치고 힘든 콩팥에게 매일같이 무거운 기름기와 끈적한 독소를 억지로 걸러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엾은 콩팥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생선이 품고 있던 원래의 깨끗하고 좋은 영양소는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는 그 순간 콩팥을 숨 막히게 하는 무서운 짐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식탁에서 무심코 집어먹은 튀긴 생선 한 토막이 콩팥의 얇은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차가운 병상에 눕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프라이팬에 기름을 잔뜩 두르고 생선을 지글지글 튀기는 그 익숙하고 위험천만한 조리 방식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멈추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콩팥이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름진 고소함이 아니라 맑고 가벼운 편안함이라는 절대적인 사실을 제발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무참히 파괴하는 3가지 무서운 밥상 위 암살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짭조름한 마른 생선 반찬과 값비싼 날생선, 그리고 기름에 바싹 튀긴 생선이 얼마나 끔찍한 독소로 변하여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부터 밥상 위에서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서 콩팥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악당들을 낱낱이 고발했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반대로 무너져가는 콩팥의 짐을 가볍게 덜어주고 연약해진 생명력을 다시 튼튼하게 끌어올려줄 진정한 밥상 위에 구세주 2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콩팥을 살리는 치유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바꾸어줄 첫 번째와 2번째 착한 생선의 정체는 바로 부드러운 가자미와 담백한 대구입니다. 왜 수많은 생선 중에서 하필 가자미를 첫 번째, 최고의 구세주로 꼽는 것일까요? 가자미는 기름기가 거의 없고 뽀얗고 하얀 살을 가진 대표적인 흰살 생선입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적은 바로 피 속에 무섭게 쌓이는 인과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자미는 이 위험한 인과 칼륨의 함량이 다른 생선들에 비해 기적처럼 몹시 낮습니다. 콩팥이 힘들게 억지로 쓰레기를 걸러낼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착하고 순한 단백질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자미의 살점은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정도로 조직이 무척 연하고 부드러워서 소화액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위장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소화가 됩니다. 잔뜩 지쳐있는 콩팥에게 복잡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전혀 남기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이 매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깨끗하고 맑은 단백질만을 온전히 듬뿍 채워주는 참으로 고마운 생선인 것입니다.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장에 오래 머물며 독소를 뿜어내고 그것이 다시 피 속으로 스며들어 콩팥을 괴롭히는 그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가자미의 부드러운 살점이 완벽하게 끊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이 자꾸만 빠져나가서 걸음걸이가 힘들어지는 어르신들에게 가자미는 콩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도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2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살려줄 위대한 구세주는 바로 크고 든든한 생선 대구입니다. 대구 역시 가자미처럼 맑고 깨끗한 흰살 생선으로 나쁜 지방의 함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구의 하얀 속살 안에는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미노산이 그야말로 가득 넘쳐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독소를 빼내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무작정 극단적으로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작정 굶다 보면 콩팥을 지키기도 전에 영양실조로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려 결국 더 큰 병을 얻어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대구가 바로 완벽한 정답이 되어줍니다. 대구의 깨끗한 단백질은 콩팥의 미세한 여과망에 끈적한 찌꺼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의 허벅지와 허리 근육을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게다가 대구에는 피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콩팥으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맑고 시원하게 뚫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까지 충실하게 해냅니다.
대구를 먹는 것은 콩팥의 짐을 덜어주는 동시에 온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일석이조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하고 착한 생선들을 과연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조리법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생선도 다시 끔찍한 독약으로 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섭취 방법을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첫 번째 조리법은 바로 맑은 물에 무와 대파를 듬뿍 넣고 끓여내는 대구질이 맑은 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은 끓일 때 소금을 단 한 꼬집도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달큼한 물을 듬뿍 썰어 넣고 감칠맛을 살려주는 표고버섯과 대파를 넉넉하게 넣어 자연의 단맛을 흠뻑 우려내십시오. 간이 부족해 맹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짠 소금이나 간장 대신 새콤한 식초를 아주 살짝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알싸하고 매콤한 마늘 다진 것을 조금 곁들여 보십시오. 식초의 새콤한 향과 마늘의 풍미가 혀끝의 미각을 기분 좋게 속여주어 뇌는 마치 짭짤하고 맛있는 간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여러분은 나트륨의 공포 없이 아주 맛있고 안전하게 맑은 국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자미의 경우에는 뜨거운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대신 찜기에 넣고 수증기로 촉촉하게 짜서 드시는 찜 요리가 콩팥 보호에 가장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콩팥에 좋은 가자미와 대구라도 먹는 양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매 끼니마다 어르신의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 즉 대략 50g에서 70g 정도의 아주 작은 한 토막만 접시에 올려서 드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산처럼 많이 쌓아두고 욕심을 내어 배부르게 드시면 결국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다시 콩팥을 막아버리는 슬픈 비극이 반복됩니다. 조금 부족한 듯 가볍게 드시는 것이 콩팥을 가장 숨쉬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얀 살 생선들이 여러분의 밥상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콩팥의 생명을 부드럽게 연장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깨끗한 하얀 살 생선을 고르셔서 여러분의 지친 콩팥에게 위로의 선물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무너져가는 콩팥의 생명을 기적처럼 다시 살려낼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구세주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생물 갈치입니다. 갈치는 살이 매우 부드럽고 연해서 씹고 삼키는 힘이 부족해진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소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위장과 병든 콩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착하고 훌륭한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갈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질 좋은 착한 지방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쉽게 분해되고 부드럽게 흡수되어 딱딱해진 혈관을 매끄럽게 보호하는 훌륭한 윤활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밥상에 올릴 갈치를 고르실 때 반드시 소금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신선한 생물 갈치만을 깐깐하게 선택하셔야 한다는 엄격한 사실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굵은 소금에 푹 찌들도록 절여놓은 자반갈치는 이미 그 자체로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무서운 나트륨 폭탄이자 염증 덩어리로 변해버린 상태이므로 절대로 구매하시거나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맑고 깨끗한 신선한 생물 갈치를 사오셔서 소금 없이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만이 가엾은 콩팥을 편안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하고 좋은 생물 갈치를 과연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단 한 치의 부담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영양분만 쏙쏙 흡수할 수 있을까요? 콩팥을 철벽처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식사 원칙 두 가지를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섭취량의 조절입니다. 아무리 콩팥에 안전하고 소화가 잘 되는 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한 끼 식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콩팥의 얇고 섬세한 여과 필터는 쏟아지는 노폐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꽉 막히게 됩니다. 매 끼니마다 어르신들의 손바닥 절반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 즉 무게로 따지면 대략 50g에서 70g 정도의 앙증맞은 한 토막만 접시에 조심스럽게 올려서 드시는 것을 절대적인 생명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고기가 혀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몹시 맛있다고 해서 순간의 식욕을 참지 못하고 큼직한 두세 토막을 통째로 다 드시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약해진 콩팥을 다시 절망의 늪으로 무참히 밀어넣는 무서운 자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내 몸의 장기가 아주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은 양의 단백질만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숨막히는 콩팥의 숨통을 시원하게 트이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매일 식탁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키셔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적 같은 원칙은 바로 음식을 입에 넣는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으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가장 먼저 한 숟가락 크게 뜨고 그 위에 짭조름한 생선 반찬을 큼직하게 올려서 곧바로 씹어 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분들은 바로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밥상 앞에서의 젓가락질 순서를 완전히 180도 바꾸셔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실 때 절대로 밥이나 생선에 먼저 손을 대지 마시고 가장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아주 꽉 짜낸 풀은 채소나 싱싱한 나물 반찬을 입에 넣고 천천히 오래도록 씹어서 삼키십시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뱃속에 듬뿍 섭취하게 되면 채소 속에 빽빽하게 들어있는 훌륭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여러분의 위와 텅 빈 장벽에 아주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망 같은 든든한 방어막을 철통같이 쳐주게 됩니다. 이 튼튼한 식이섬유 방어막이 위장에 완벽하게 세워진 것을 기다린 후에 그제야 부드러운 갈치살을 조금 드시고 맨 마지막 순서로 탄수화물인 쌀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철저하고 깐깐하게 매일 실천하시면 장벽에 넓게 쳐진 식이섬유 방어막이 생선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나트륨과 단백질 찌꺼기들이 피 속으로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들어가는 끔찍한 사태를 아주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콩팥으로 향하는 독소와 찌꺼기의 무서운 폭포수를 든든한 댐처럼 굳건하게 가로막아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무거운 짐을 기적처럼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아주 놀랍고 완벽한 과학적인 식사 비법인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 젓가락이 향하는 순서를 단지 채소, 생선, 쌀밥의 단순한 순서로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지치고 연약해진 콩팥은 무거운 압박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로소 평화롭게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소하지만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한 식사법이 여러분의 병든 콩팥을 깨끗하게 살려내고 남은 인생을 튼튼하게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임을 저는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굳게 확신합니다. 오늘 밥상부터 이 놀라운 거꾸로 식사법을 반드시 실천하시어 소중한 몸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작은 노력들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콩팥을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부엌에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3가지 황금조리 원칙을 자세히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생선의 뱃속 내장을 덮고 있는 아주 얇고
끈적한 검은 막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긁어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손질할 때 배 안쪽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척추뼈 주변으로 잉크처럼 까맣고 얇은 검은색 막이 전체를 덮여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 막은 깊은 바다의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중금속 오염 물질, 그리고 지독한 비린내를 유발하는 끔찍한 독소들이 무려 80% 이상 집중적으로 뭉쳐있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쓰레기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한 작은 칫솔이나 강하게 흐르는 맑은 물을 이용해서 이 무서운 검은 막을 하얀 뼈가 완전히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박박 문질러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여러분의 콩팥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는 끔찍한 중금속 독소를 사전에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생선을 조리하실 때 펄펄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대신 뜨거운 물에 가볍게 한번 데쳐내거나 뜨거운 수증기로 부드럽게 쪄내는 훌륭한 열탕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간곡히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을 기름에 튀기면 콩팥의 섬세한 혈관을 굳게 만드는 악성 염증 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따라서 맑은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는 냄비에 생선을 넣고 맹물에 한번 부르르 끓여낸 다음 그 첫 번째 삶은 탁한 물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전부 버리십시오. 이렇게 조리하시면 생선 살 깊숙한 곳에 꽁꽁 숨어있던 무거운 탈륨과 인성분이 뜨거운 물에 부드럽게 녹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약한 콩팥이 힘들게 처리해야 할 무거운 짐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추천하는 방법은 매운 양파와 향긋한 생강을 찜기에 듬뿍 넣고 생선과 함께 수증기로 촉촉하게 쪄서 드시는 아주 건강한 찜 요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원칙은 꽁꽁 얼어있는 냉동 생선을 해동하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반드시 차가운 냉장실에 넣고 천천히 안전하게 녹이는 것입니다. 바쁜 식사 준비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줄여보겠다고 얼어붙은 생선을 뜨거운 물에 억지로 푹 담가두거나 따뜻한 주방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고 빠르게 변하면 생선 표면에 붙어있던 끔찍한 세균들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히스타민이라는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악성 독소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 무서운 독소는 가스레인지의 뜨거운 불에 펄펄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서 그대로 콩팥으로 직행하여 아주 심각한 염증을 불태우듯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요리하시기 하루 전날 밤에 미리 냉동실에 있던 생선을 냉장실로 안전하게 옮겨두고 천천히 해동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생명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위대한 비법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평소에 엄격하게 잘 지켜주셔도 우리의 콩팥은 다시 평화롭고 편안한 호흡을 되찾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 다가올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미래를 조용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의 미래는 차갑고 낯선 병원 침대 위에 무기력하게 누워 일주일에 3일씩 무서운 기계의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견뎌야만 하는 몹시 우울하고 슬픈 삶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 빛나는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남산공원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아주 귀여운 손주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활기차게 걸으며 맘껏 웃는 참으로 평화롭고 눈부시게 건강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미래를 분명하게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갈 작은 생선 한 토막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하느냐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하고 소중한 콩팥은
입이 즐거운 짜고 기름진 화려한 진수성찬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애타게 바라고 갈구하는 것은 그저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맑고 깨끗한 편안함이라는 절대적인 진실을 제발 가슴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콩팥을 무참히 파괴하는 무서운 식습관을 당장 단호하게 버리고 내 몸을 온전히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굳게 남겨주신 소중한 다짐의 훌륭한 흔적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는 진심으로 아주 큰 안도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건강 지식들을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만 조용히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과 연로하신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지체 없이 이 유익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른 공유 버튼 단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끔찍한 투석 기계로부터 완벽하게 구출해내는 위대한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남현진 전문가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건강 지식을 성심껏 나누며 여러분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고 든든하게 지키는 밝은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큰 질병의 고통 전혀 없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평화로운 훌륭한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제 진심을 다해 간절히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